2월 1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산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덕도를 하늘길, 땅길, 바닷길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54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45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유라시아, 일본을 잇는 물류 직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와 전략적 가치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한 스가루 해협터널은 53.9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섬나라 영국이 영불 해저터널을 통해 섬나라를 벗어났듯이 일본도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섬나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100년 전부터 키웠다고 합니다. 1917년 일본 참모본부가 철도형 스시마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해 1913년 대한해협 이키섬에서 대마도 구간 해저터널을 조사했던 것이 한일 해저터널의 첫 시도라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은 한국을 거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말레이 반도까지 이어지는 약 10,000km의 철도 노선을 구상했는데 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그 계획은 모조리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일본의 거품 경제가 절정에 이르러 씀씀이가 가장 큰 시절인 1983년 발족된 한일터널 연구회가 터널 기본 구상 등을 내놓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빴기에 가심밖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거론되다가 2003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총 연장길이 49.9km인 영불 해저터널이 성공리에 완성되자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한중, 한일, 제주 해저터널을 3대 해저터널로 선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철도, 해운, 항공 등 국가기관 산업의 타겟 국방상 문제, 국가 정체성 문제 등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 2011년 국가정부기관에서 다시 연구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하고 모든 게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금호 아시아나그룹 박상구 회장은 한일 한중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국 경제연합과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열린 한일 관광협력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펴낸 2010년 보고서를 인용해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 생산 유발 효과는 54조 원에 이르며 또 부가가치 19조 원과 고용인구 45만 명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또 해저터널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세 국가가 단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문화와 물류 및 교역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10년도 지난 이 보고서를 참고한 듯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짐 로저스도 한일 해저터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 의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2019년 해저터널 연구에 고문으로 취재된 짐 로저스는 가정연합이 주최하는 국제지도자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통일한국의 잠재력과 한일 해저터널의 현실화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기회의 땅으로 북한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와 한일 해저터널이 세계 물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저터널 이슈는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은 다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코스피의 월 평균 수익률은
10%가 넘었었고 1월 평균은 11.7%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동학개미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슈에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는 꿈을 먹고 자라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해적 케이블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동아지질이 있는데요. KT 서브마린은 1995년에 설립되어 해저 전력 케이블 국산화에 앞장선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풍력 발전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해저통신, 전력 케이블 건설과 유지 보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모두 동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선제는 1990년에 설립된 스테인리스 강선, 형강 등을 생산하는 철강선 제조업체입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한국선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종속회사로 튜브 피팅과 함께 밸브를 생산, 판매하는 한선 엔지니어링과 화물 운송 알선 사업을 영위하는 금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지질은 지방과 터널 분야에서 1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공간을 뚫고 개발하는 복합 파이프 제킹 공법은 동사만의 특화된 기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매출은 국내 토목 부분 51%, 해외 토목 부분 4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아지질은 국내 토목 부분 매출이 큰 만큼 지진 관련주로도 거론됩니다. 이밖에 특수건설, 남강토건, 부산산업, 우원개발, 세명전기 등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강요하거나 부추기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의 사실 유무를 떠나 투자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